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8월 대폭락, 남은 현금 이때 올인하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언제부터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시황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이유는 눌림목 이후에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인데 현재 그렇다 보니까 눌림목 자리에서 좋은 종목들을 미리 매수해 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자료집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고요. 이 자료집 이외에도 시장에 주도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라도 9월 초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조정받아도 좋은 이슈가 있고 좋은 재료가 있고 주식의 상승 파동이 강하면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보통 정말 몇몇 종목들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종목들이 무조건 다 하락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타이밍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 꼭 시청하시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을 여러분께 왜 9월 초부터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께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기존부터 2주 전부터 저는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좀 나올 것 같으니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증시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최근 들어서 이틀 3일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현재 자리는 더 무너질 수 있는 자리니까 정말 조심해 보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자 오늘의 내용을 준비한 건데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야 100% 예측을 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씩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국내 정치적 악재입니다. 최근 증시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속 성장했죠? 상법 개정입니다. 정책적인 이슈로 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녹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상법 개정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투자 심리는 과학이 들어옵니다. 정말 이제 상법 개정에 의해서 적절한 가치 상승보다도 기대감이라는 거, 또 상법 개정했으니까 더 계속해서 증시에 유의미한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증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더 많은 기대감이 지금 현재 사실상 현실적인 상승도 나오지만 일부 기대감까지 섞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제자리로 절대 돌아가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못해도 이 기대감만큼은 일부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 기대감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왔죠. 바로 증시에 비친화적인 정책이 나온 겁니다. 안 좋은 정책이 나온 거죠. 당연히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게 되면 연말에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겁니다. 너무 뻔한 소리죠. 당연히 그리고 기업들에게 안 좋은 법인세 인하라든가 노량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고려할 것이고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와 주식 기업들에게
안 좋은 정책들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과하게 상법 개정 당시 굉장히 과하게 올랐던 일부 기대감이 꺼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제2의 상법 개정, 제3의 상법 개정이 또 일어나면 증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증시는 일부 기대감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결국 이 악재는 결론이 난단 말이죠. 언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9월 국회 일정을 보시면요. 22대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9월 초 다양한 법안들을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9일과 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15일에서 18일 이 정책이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대정부의 질문하고 답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일정이 나왔다. 그리고 법안 통과 처리 결과가 언제 9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정확히 날짜는 날짜마다 조금씩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2일, 3일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었던 정책들 중에서도 통과되는 것도 있고 통과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 발표 민주당에서 말한 내용 말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해당 정책들이 다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악재는 거의 이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 반영되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9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악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국내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일정이 좀 명확하니까 이제 헷갈릴 것도 없어요. 9월 초에 국회 통과니까 통과되면 차라리 그때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되면 그때부터 저가를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악재로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9월 초 우리 통과되는 시점 오히려 그때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받는 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예정인데요.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혼란이 좀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 15% 관세로 이 모든 것을 정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할 때도 반도체 수출할 때도 15% 관세 아니야? 오히려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관세를 좀 낮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들었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봤더니 지금 현재 사실상 일부 품목에서는 특히나 자동차에서는 20-30%의 관세가 부여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떠오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지난 15일 미국의 8월 15일이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역 행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에 지금 현재 지금 50% 정도의 관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철강하고 알루미늄, 철강, 알루미늄 수출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도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407종이 현재 추가로 발표돼서 파생 상품 시장에도 50% 고유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에 30% 정도의 철강이 들어가면 그 30%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철강과 알루미늄이 사용되면 그곳에 그대로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효 관세율이 15%가 아니라 30%가 되는 품목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피해갈 수가 없는 게 벼담기,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 그리고 펌프류, 그리고 자동차 및 트럭용 차체, 샤시 부품, 지게차, 불도저, 굴착기 등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싹 다 자동차 부품들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국의 수출에 2024년도 기준 보면 수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관세를 때려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아마 이건 트럼프의 협상을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본토에서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거죠. 근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본토에 현대 제철까지 가게 되면서 사실 엄청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웬만한 투자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어줄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 중간에 뭐 다시 뭐 협상에 대한 테이블이 열릴 것이고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해소가 되는 시기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상황상 여러분들께서 20-30%의 관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는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면 8월 15일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곧 진행될 예정이죠. 미국에 직접 방문해서 현재 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8월달, 9월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나 무역 흑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8월 말까지는 조심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일정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악재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외 유동성 문제인데요. 제가 TGA 잔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설명하고 갈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TGA 잔고란 무엇이냐? 이게 최근에 완벽하게 그 TGA 잔고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드리게 보겠습니다. TGA 잔고는 미국 재무부가 개설한 계좌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계좌는 어디 쓰이냐면 돈이 쌓아놨다가 나중에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정책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정책 자금은 다 이 TGA 잔고를 통해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이 TGA 잔고는 보통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 발행한 국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세 같은 것들도 다 수익이 나면 다 이 TGA 잔고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TGA 잔고가 7개월 동안 방치됐었어요. 2024년도 말부터 7개월, 8개월 동안 방치된 게 부채한도 협상이 7월 초까지 미뤄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TGA 잔고가 많이 비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지금 이 고가권 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채울 수 없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정받아서 저점 구간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채워놨어야 되는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못 채우던 TGA 잔고, 이 잔고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채권 발행, 원래 1년에 거쳐서 나눠서 해야 할 채권 발행을 갑자기 몇 개월 안에 2-3개월 안에 채워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자금이 그쪽을 다 몰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보시면 2022년도 1월달 기준 보시면 TGA 잔고를 한 3개월간 채우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7월달도 역시나 채우는 과정 속에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TGA 잔고를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전적인 추세 자체가 하방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얼마까지 채워야 되냐라고 하면 법인세를 제외하고 확보해야 되는 자금이 총 7천억 달러까지 채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채워야 돼요. 미국 재무부가 지금 현재 2분기 말이라면 지금 현재 9월 말 이거 3분기 말이죠. 3분기 말까지 지금 현재 9월 말이죠. 9월 말까지 지금 이제 얼마를 채워야 되냐면 8,300억 달러 정도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표에서 보여드리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까지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좀 채워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채워야 되는데 보통 9월 달에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0억에서 1,500억 달러는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7천억 달러까지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7천억 달러까지 채우고 있는지 봐야겠죠. 이제 이건 미국 재무부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주는 자료인데요. 물론 이틀 정도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 실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최근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15일 날짜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4,931억 달러고요. 지금 현재 2025년 8월 19일 날짜로 봤을 때 5,627억 달러죠. 이 중요한 건 채워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지금만 하더라도 한 6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정도가 채워졌죠. 자, 그럼 이 채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증시가 조정받았죠.
지금 25년 8월 15일 날짜 기준에서 유동성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8월 19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조정받을 때마다 이 유동성이 약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떨어진 시기를 보시면 딱 이렇죠. 본격적으로 TJ 잔고가 채워지는 순간부터 증시가 조정받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은 15일 날짜로 쉬었기 때문에 14일 기준에서 보면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보면 쭉쭉 빠졌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언제까지요? 7천억 달러까지 채워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지금 대략 본다라고 하더라도 1,400억 달러를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몇백억입니다. 100억, 200억 단위 정도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0조, 200조 단위 하나 돈으로 치면 지금 이제 1,400억 정도면 뭐 100조, 200조 단위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이 유동성이 문제가 생긴다, 공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영래포 잔고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영래포 잔고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지금 이제 5년 만에 최저점을 달성한 최저점에 도달한 현재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영래포 잔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뭐냐라고 하면 연매포 잔고는 연방준비위원회의 통장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의 통장은 증시랑 반대로 가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영래포 잔고가 정확히 어떨 때 쓰이냐면 연방준비위원회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다고요. 돈이 너무 많으면 이 물가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물가를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통장, 이 영래포 잔고, 이 통장, 이 영래포 잔고라는 건 그냥 통장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장에 금리를 올립니다. 우리 이자 많이 줄게. 5%까지 줄게. 그럴 테니까 지금 시중금리보다 더 높잖아. 너 채권 살 거야? 아니야.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내 지금의 통장에 넣어놓은 게 위험하지도 않고 수익도 챙길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은행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럼 은행들은 자금을 영래포 잔고에 꽂아놓게 되겠죠. 그럼 시중에 유동성이 딱 빨려 들어가면서 그 중앙은행이죠. 미국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중앙은행의 통장입니다. 요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통장에서 자금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금이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반대로 지금 더 이상 지금 이제 빠져나갈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거죠. 은행이 돈이 빠져나갈 때로 다 빠져나갔고 시중에 더 유동성을 공급해 줄 만한 돈이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이 하나 더 공급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사라졌다.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 봐야 된다. 안 그래도 취해 잔고 빠지고 있는 가운데 TJ 잔고 때문에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영래포 잔고까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단순하게 증시가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쓸데없는 애매한 악재에도 과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딥시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딱 보시면 다 유동성이 잠깐 빠질 때 이 TJ 잔고가 갑자기 차어 올라갈 때 그때마다 이제 과한 반응을 항상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8월 18일 날짜로 샘 올트먼이 지금 투자자들이 AI에 지나치게 흥분해 있는 단계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AI 거품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과거 IT 버블 때과는 애초에 다릅니다. 오픈AI의 매출이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월별로 1조 3,979억 원을 매달 벌어들이고 있는 게 바로 오픈AI입니다. 물론 비용이 워낙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익을 내고 있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매출 성장치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진짜 매출도 안 오르는데 말도 안 되게 기대감만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IT 버블 때는. 이번에는 다르다. 정말 상용화,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굉장히 빨랐고 그로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만 그는 버블 속에서도 AI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샘 올트먼이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샘 올트먼만 한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비슷한 발언들이 굉장히 다른 CEO들도 많았는데 그때는 반응을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갑자기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유동성이 없어질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첫 번째, 시장을 끌어낼 주요 악재가 끝나기 위해서는 최소 못해도 이런 악재들은 TJ 잔고 7천억까지 다 차고 막 이런 악재 다 해소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9월 초까지는 기다리는 게 낫겠다. 한 9월 초 한국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세법 결론이 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한미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바로 언제 25일 8월 25일 날 결론이 나고요. 그리고 미국의 TJ 잔고 7천억 달러까지 차기 위해서는 8월 달 내내 좀 채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9월 초까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비중 20-30%를 좀 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떤 자리에서 9월 초부터 TJ 잔고까지 7천억 달러까지 차고 유동성 위기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투자는 정말 더 열심히 해도 나쁠 거 없습니다. 우리 주식 비중 다 팔고 현금 비중 다 100% 채우자. 이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은 타이밍에는 현금 비중 올려둔 건 너무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 당연한 행동을 일부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못해도 한 10% 정도라도 마련해 두시면 대응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해당 부분 잊지 마시고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눌림목 타이밍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 왔습니다.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시장을 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만 싹 다 모아 자료집을 만들어 왔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이디, 지메드 핸드폰 번호, 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유튜브 보다 보면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면서 핸드폰 번호 얻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핸드폰 번호 넣으면 여러분의 개인정보 싹 다 털립니다. 그거 불법으로 다 유통돼가지고 여기저기 10,000원, 20,000원, 30,000원 다 팔리거든요. 그런 일 벌어지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여러분께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아이디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걸 드리냐라고 하면 나는 급등 추천주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일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요. 나는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가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관련 종목과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마감하고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마감 이후 테마주 정리 자료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매일 드리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나는 시장에서 주도 상승할 만한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집까지 만들어놨으니까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라고 전달해 드렸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어플리케이션이죠.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 1일 추천주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특히나 급등 추천주 클릭하신 다음에 공직을 두 번째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맨 아래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안전한 자료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해외 증시는 어땠고 주요 증시 분위기는 어땠으며 전일자 상승 테마는 뭐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었는지 쭉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난 저점을 혼자 잡기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시황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했는지도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왜 이런 무료 정보를 100포인트 무료로 주느냐?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저는 세상에 요즘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 자신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이 자료는 사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차트를 보시면서 매일 예쁜 종목들, 차트가 매력적인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급등 천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 상승 2배, 3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미리미리 정리해둔 것, 자료집.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를 보시면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는 뭐고, 해외 증시는 어땠고, 전일자 상승 종목은 뭐고,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은 뭔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건 사실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장이 마감하고 어떤 종목이 갔는지 보는 것도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매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모든 것에 매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렵거든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걷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그게 말이 쉽지, 그죠? 매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 또한 하기 싫을 때 많고요. 몸 상태 안 좋아지고 컨디션 안 좋아지면 저도 하기 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림으로써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갈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어플리케이션 열심히 이용해 보시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알림 설정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처음 접속할 때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이제 올라오는 글들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